안녕하세요. 플라이하이브 손소원입니다. 오늘은 ENC 투라이너 글라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패러글라이딩 업계는 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가보고 세미나 세션들을 들어보면 하나는 이제 경량화, 또 하나는 ENC의 투라이너 글라이더의 출시. 이게 그냥 큰 트렌드. 이거는 아마 스포츠 클래스의 영향인 것도 있고, 글라이더를 디자인하는 기술력이 높아진 것만큼 이제 END나 CCG의 민감함 조정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 파일럿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ENB에서 ENC, END의 퍼포먼스를 경험해보고 싶은 이제 파일럿들도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ENC 세그먼트가 엄청나게 그 안에 세분화되기도 하고, 그거의 하이C라고 명칭하는 것들은 대부분 투라이너 글라이더를 출시하게 되죠. 포톤도 마찬가지고, 뭐 라이트나 UP는 2.5 라이너를 엄청나게 고수하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시되는 토르 같은 경우는 투라이너의 윙넷을 달고 있는 아주 여러가지 하는 테스트 버전의 글라이더를 나오는 걸 봐서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보통 ENA, ENB는 3라이너에서 그 기변을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큰 변화 없이 조금 빠르네? 그리고 반응성이 좋네? 이 정도의 느낌인데, 이제 B에서 C로 올라갈 때 투라이너나 요즘에 워낙 대세가 투라이너들이 C급에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한 등급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투라이너 글라이더의 캐릭터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해서 고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ENB 오존의 스위프트 6를 타다가 트랑고 X 2.5 버전을 선택하기 전에 되게 많이 이제 투라이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리뷰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쟁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이제 기체를 고르게 됐죠. 2라이너, 3라이너 이런 말들 하는데 2.5 라이너도 있고, 라이저 개수를 라이저가 A, B 두 개만 있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은 그 각 날개에 라인맵 차트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해당하는 날개에 라인맵 다이어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매뉴얼의 끝부분에 있거나 보시면 ENA의 3라인에 같은 경우엔 여기에 A 라이저에 뭉쳐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B 라이저에 묶여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C 라이저에 묶여있는 라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라이너의 같은 경우에는 C 라이저에 있는 부분이 없는 대신에 그 A하고 B의 라인이 묶이는 장소를 조금씩 조절하고, 보시면 이제 A의 한 묶음, 그다음 B의 한 묶음, 이렇게 두 개의 라인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2.5 라이너는 뭐냐? 그거를 절충한,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3라이너, 그래서 A, B, C가 있고요. 끝에 입단을 보면은 라인 맵을 보시면 A와 B 이렇게 두 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으로 인한 항력도 적당히 줄이고, 3라이저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손맛, 컨트롤할 수 있는 손맛은 그대로 살린 약간 하이브리드형 날개라고 할 수 있죠. UP가 대표적으로 2.5 라이저를 되게 많이 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토레라는 투라이저, ENC의 투라이저가 나오면서 진짜 투라이저 패러글라이더가 대세구나, 이런 느낌이죠. 일반적으로 글라이더 A나 B 등급 같은 경우는 3라이너를 쓰죠. 그래서 라이저를 보시면 이제 라이저 뭉치를 보면은 A 라인, B 라인, C 라인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2라이너에 가면은 A와 B 라이저 뭉치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 이렇게만 돼 있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훨씬 더 적은 수의 산줄과 뭔가 띄엄띄엄해 보이는 거죠. 저래도 되나? 첫 느낌은 그랬습니다. 처음 투라이너 글라이더를 탔을 때 느꼈던 제일 큰 놀라움은 생각했던 것보다 기체가 엄청 단단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악셀레이션을 밟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지? 라인에 걸리는 하중이 이렇게 단단할까? 라고 느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3라이너 글라이더에 엄청나게 많은 산줄에 걸리는 힘들을 얘는 몇 가닥 안 되는 라인에 그 하중을 분산시켜서 그걸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라인 하나하나마다 걸리는 힘은 훨씬 더 세게, 그럼 그거를 감당하기 위한 기체의 내부 압은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투라이너는 악셀레이션을 밟고 직진하고 있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고속일 때 더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러글라이더 디자이너들의 그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은 투라이너들은 기본적으로 그 경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난 활공비와 빠른 속도와 터뷸런스에서 뚫고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몇몇 힘을 주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악셀레이션을 하는 거를 디폴트로 하고 설계를 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악셀레이션을 쓴다의 A, B 등급과 다르게 뜨면 대부분의 시간을 악셀레이션을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연유로 처음에 이제 느꼈던 다른 큰 차이가 브레이크 라인이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길까? 했는데 실제 악셀레이션을 밟고 하면 정상적인 길이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악셀레이션을 밟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뒷단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 길이만큼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디폴트 상태가 이렇게 악셀레이션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 길이에 맞춰서 브레이크 라인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변이의 폭이 A 등급이나 B 등급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만큼 훨씬 많은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그만큼 거의 브레이크 한 랩핑 돌릴 만큼의 길이가 이제 길게 느껴지는 거죠. 요거는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는 악셀레이션을 잘 안 밟으니까 조금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굳이 왜 투라이너를 타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ENC의 투라이너 글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악셀레이션 상태가 디폴트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특성을 생각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투라이너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라인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라인 드래그가 확 줄게 되겠죠. 그로 인한 뭐 활공비가 좋아지고 하는 부가적인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악셀레이션을 밟고 이제 C 라이저 컨트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A, B, C 이게 3라이저일 때는 기체를 달려있는 악셀레이션을 밟으면 A하고 B와 이제 C가 연동해서 단단해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중간에 이렇게 플로팅 되어 있는 라이저를 감안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더라도 기체의 입단면이 약간 찌그러지게 되면서 뒤가 이제 악셀레이션이 가동이 되죠. 근데 그 투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앞하고 뒤에 두 개의 라인만 있어서 요거를 악셀레이션을 밟으면은 요 EM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그 뭐죠? 받음각이 줄어들면서 이제 악셀레이션 상태가 되죠. 그래서 훨씬 더 뭐랄까 반응이 직접적으로 오고, 또 거기다가 이 B 라인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훨씬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날개에. 그래서 비행을 하다가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게 B 등급 3라이저의 B 등급 글라이더를 탈 때보다 훨씬 더 잘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갑자기 뭔가 반응되는 게 뛰어나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훨씬 잘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MC의 투라이너들은 기체도 단단하고 난기류 속에서 뚫고 나가는 직진성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빠른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파일럿의 개입이 필요한 날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흔히 액티브 플라잉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NA, ENB는 엄청난 기체 관용도가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붕 떠도 그걸 이제 기체가 받아주어 가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데, ENC는 봉인이 해제된 기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능을 주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올곧이 파일럿한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럿이 정확한 피드백에 대한 액션을 하지 않으면 훨씬 다루기가 힘든 기체인 것 같습니다. 투라이너의 특징이 적은 산줄에 그 필요한 하중들이 걸리기 때문에 훨씬 기체가 단단하고, 특히나 악셀레이션을 밟았을 때는 훨씬 더 하겠죠. 이 상태에서 어지간하면 안 무너지는 게 보통의 기상, 똑같은 조건이라면 3라이너의 글라이더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작으로 프론트 콜랩스나 이렇게 한쪽이 접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3라이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리액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슈팅, 오토로테이션, 스핀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초기에 그거를 되지 않게끔 하는 비행을 연습을 하든,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얘를 풀어낼 수 있는, 이게 라인이 몇 개 없다 보니까 한번 컬랩스 되면 크라ባት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접히고 쑥 들어가면 이거를 풀어내는 투스테이지 풀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SIB를 통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ENA, ENB, ENC 이렇게 한 그레이드를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등급은 특정한 조건에서 어떠한 액션을 했을 때 통과하기 위한 기준, 그게 특정한 조건이라 함이 보통의 경우에는 안정된 기상, 이상 아이디어한 기상에서의 액션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리액트를 보는,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의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가를 보는 되게 패시브한, 아주 소극적인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정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비행은 그거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한 환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B에서 C 이렇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마치 아침에 조용할 때 하이큰플라이, 저희가 이제 일출 비행을 자주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조용한 기상에서의 비행에서 보통 그런 등급을 받는 테스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크로스 컨트롤을 위해서는 제일 왕성한 기상일 때 비행을 하니까 당연하게 훨씬 더 다이나믹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기체 사면은 선배님들이 조용할 때 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제하고 말 그대로 순수한 기체의 성능을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빨라지고 얼마만큼 회복력이 있고 회전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지를, 그런 기상들일 때 테스트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그 투라이저로 돌아가서 악셀레이션 상태가 디폴트다. 그래서 이제 쉽게 악셀레이션을 항상 연습하고 맨날 이래 밀고 다니다 보면 C라이저를 통한 급한 경우에 뭔가 이렇게 두드려 맞을거나 했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악셀레이션에서 발을 떼고 뭔가 리액션을 하든가, 아니면은 악셀레이션의 강도를 가지고 피칭을 잡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뭔가 빵! 한번 맞으면 이걸 떼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브레이크를 이렇게 하죠. 근데 투라이저에서의 이 악셀레이션 상태에서의 브레이킹은 프론트 콜랩스를 야기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요인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영상들도 되게 많은데, 악셀레이션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C라이저가 아닌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마치 비행기의 플랩처럼 얘가 양력을 발생시키면서 뒷단만 더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악셀레이션 상태가 돼서 날개가
바등각이 이렇게 작아진 상태인데 약간 브레이크를 하는 순간에 여기가 더 올라가면서 프론트 콜랩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큰일 난다. 영상을 보고 저러지 말아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버릇이 남아있어서 깜빡하고 했는데 아무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요약하자면 ENC의 투라이너는 그냥 ENB에서 ENC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글라이더다. 글라이더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가 비행하는 스타일이 거기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악셀레이션을 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최적의 선택, 훨씬 내 욕구를 채워주는데 적합한 기체겠지만 나는 뭐 이렇게 굳이 뭐 악셀레이션 밟고 뭐 이런 스타일의 비행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한다면은 뭐 3라이저의 ENC 등급이나 2.5 라이너의 ENC 등급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비행을 하고 크로스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비행이 어떤 비행인지를 이해하고 날개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라서 제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은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도 남겨주시면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비행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잘 알아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아서 추운데 안전하게 비행들 하시고 이륙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